네, 그러면 다음 시간인 KT 클라우드 포털을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oud.kt.com에 들어오시면 KT 클라우드의 메인 포털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KT 클라우드에 현재 어떤 이벤트들이 제공하고 있는지 제일 첫 페이지에서 화면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각각의 상품군들에 대한 설명 또한 아래처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T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들을 오픈했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 KT 클라우드 뉴스와 KT 클라우드의 유튜브 채널, 블로그 채널에 올라간 신규 동영상과 게시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상품을 눌러보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고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서비스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상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같이 연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성도와 다양한 주요 기능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비스의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매뉴얼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각 내역에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고객 지원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선 서비스에 들어가서 서비스 소개를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데브툴즈의 데브옵스 스윗에 들어가시면 이 서비스에 대한 소개 동영상과 함께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소개가 되어 있는 매뉴얼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매뉴얼 페이지 내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이용 방법 또한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실제로 포털에 접속을 하고 콘솔에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때 어떠한 순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할 간단한 서버 사용 소개 또한 KT 클라우드 튜토리얼이라는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기본에 있는 KT 클라우드 이해와 주요 상품 개요, 서비스, 서버 생성 기초 등의 순서로 오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솔을 통해 보여드리는 실습 내용이 조금 빠르시거나 아니면 교육 후에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상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오늘 진행하는 내용을 직접 보시고 다시 따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콘솔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클라우드 콘솔이라고 적힌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콘솔에 접속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하시는 계정을 눌러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부정방지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정방지 문자에서 조금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랑 아이디를 정확하게 입력하셨음에도 로그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부정방지 문자를 여러 번 새로 고침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완료하시고 나면 실제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대시보드에서는 이 계정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통해 보실 수가 있고 그 각각의 서비스들의 자원이 몇 개가 있고 현재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계정에서 서버를 2개를 생성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뭐 서버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이나 이 서버를 와치가 모니터링 했다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기록하시고 고객분들께서는 대시보드를 통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두 번째를 보시면 유저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양한 고객분들의 개인정보나 이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소개드릴 부분은 이 계정이 메인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존을 미리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계정에서 계정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세 번째에 G 플랫폼의 기본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M2존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코리아 서울 M2존을 기본 위치로 설정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센트럴 A존이나 M존으로 놓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수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기본 설정된 위치에 따라서 각 자원이 리스트를 들어갔을 때 그 리스트에 보여지는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시는 플랫폼의 위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럼 저희는 M2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플러스 올 서비스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고 이 계정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해지하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 페이지를 메인 포털에서 접속해서 청약하지 않아도 이 대시보드에서 바로 들어오셔서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추가적으로 이용을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서비스 리스트에 그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단순히 신청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고요. 이 서비스 신청 후에 접속하셔서 이 각 자원들을 생성하시면 그 자원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지 않는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서비스 해지를 통해서 또 바로 해지하셔서 리스트에서 없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사용해 볼 서비스는 서버와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서버를 들어가셔서 실제로 자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기본 존을 서울 M2존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자원에 들어왔을 때 리스트가 M2존에 있는 자원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모든 위치에 있는 자원을 보길 원하시는 경우에 이 부분을 모든 위치로 변경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서울 M존이나 센트럴 B존 그리고 센트럴 A존에 있는 자원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M2존의 서버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2존의 웹01이라는 이름으로 서버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거고요. CentOS 7.0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 포털에서 자동으로 중복 검사를 해서 만약에 중복된 서버의 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생성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중복되지 않은 서버 이름을 입력하셔서 자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고급 설정 버튼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 서버 생성 한 번에 몇 개의 서버를 만들 것인지 만들 서버 수를 선택하셔서 서버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유저 데이터라는 것을 같이 넣어서 서버를 생성하실 수도 있는데 유저 데이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서버가 생성 완료된 후에 돌아가게 되는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리눅스 VM을 생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 여기에 넣어주신 스크립트가 서버 생성 완료 후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 콘솔에서 고객이 실제로 각각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상태로 올라오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크립트를 넣어주실 수 있고 SS 키페어를 사용한 접속 부분도 선택 가능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사설 IP를 고객이 원하시는 IP로 지정해서 VM의 사설 IP를 만드실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내부 네트워크인 프라이빗 서브넷을 생성하시고 그것을 사설 IP를 가진 VM을 생성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VM이 생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VM이 생성된 렉과는 다른 렉에 위치한 VM을 생성하실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분산 배치 기능이 있는데요. 렉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VM이 1번 렉에 있는 경우에 2번 VM은 1번 렉에 위치하지 않도록 해서 1번 VM을 선택하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우선 기본 설정으로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VM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기를 누르시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M2의 웹01이라는 VM이 만들어지기 위해 시작 중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위치는 저희가 넣어주었던 서울 M2존, 운영체제는 넣어주었던 것, 그리고 사양 또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설 IP를 지정해서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VR이 웹01이라는 VM에 이제 랜덤으로 사설 IP를 하나 부여해 준 거고, 그래서 이제 웹01은 172.27.0.3이라는 사설 IP를 가지고 생성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M이 생성 완료된 후에는 오른쪽 상단의 알림 창에서 이 VM이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비밀번호는 VM이 생성 완료된 후에 고객의 계정의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 있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 등으로 비밀번호 알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밀번호 자체를 콘솔 내에 저장해서 고객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이 알림창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그 부분을 콘솔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존의 비밀번호를 이제 알 수 없어서 접속하실 수 없는 환경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이 콘솔에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서버를 통해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01이란 서버가 생성이 완료되면 사용 상태로 변경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 모양의 알림창에 이 서버의 랜덤 비밀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잘 복사를 해서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 서버와 공인 IP를 연결해주는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을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서버를 클릭하셔서 접속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사설 포트와 공인 포트를 입력해주는 창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22번 포트에 랜덤 공인 포트를 하나 넣으시고 추가를 해주셔도 생성이 되고 하지만 이제 이 리스트에서는 방금 넣어준 이런 포트 포워딩 설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버로 가셔서 두 번째 네트워킹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 계정의 M2존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공인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계정의 M2존의 VR이 가진 공인 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인 IP의 접속 설정을 다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방금 저희가 넣어주었던 웹01이라는 서버에 사설 포트 22번, 공인 포트 12번이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조금 있다가 추가로 80포트를 접속을 해줄 거기 때문에 80포트에 201번 포트로 포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다음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인 IP에 연결된 두 개의 포트 설정을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웹01이라는 서버를 접속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 공인 IP를 복사를 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인 IP는 211.257.47이고요. 포트는 1001번 포트로 들어가 주시고 비밀번호는 아까 랜덤으로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아까 서버를 생성할 때 디폴트로 입력해주신 서버명과 호스트명이 동일하게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웹01이라는 호스트명을 가진 VM으로도 접속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정말 간단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80포트로 접속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속 후에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을 하셔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HTTP 데몬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간단한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네. 여기서 그냥 이 서버가 어떤 건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방금 설치해준 HTTP 데몬을 스타트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서버 정지 후에도 계속해서 스타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네이블 시켜주신 다음에 현재 올라와 있는 방화벽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와 반대로 서버를 정지시키고 다시 올라왔을 때 방화벽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는 작업까지 진행해 주시면 이제 아까 포트 포워딩 해줬던 80포트 설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방금 저희가 넣어준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이 공인 IP를 복사를 하셔서 아까 80포트와 연결해 줬었던 201번 포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방금 넣어주었던 인덱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웹을 보여드렸지만 실제 고객분들께서는 여기에 이제 서비스하고자 하시는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하셔서 제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이 서버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복제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VM을 만들고 서버를 이제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하고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해당 부분을 만들어 줬는데요. 뭐 한두 개 개수가 얼마 안 되는 VM을 복제하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이 사실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VM을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M을 정지를 시키고 그 VM을 이미지로 구성하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대비 오히려 접속해서 입력하셔서 웹서비스 구성하시는 게 더 간편하실 수 있지만 이 VM 자체가 무거워질수록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VM 개수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복제하실 건지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간단한 웹페이지를 이미지로 만들고 이미지로 만든 부분으로 두 번째 VM을 생성하는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01이라는 VM을 정지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이 VM의 루트 디스크를 이미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다시 서버를 선택하고 눌러 보았을 때 이미지 생성이라는 창이 이제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미지 생성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이미지명을 누르시고 생성하기를 누르시면 지금 웹 01이 가진 루트 디스크를 이제 VM을 만들기 위한 OS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서버의 세 번째에 있는 서버 이미지라는 탭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서버 이미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넣어준 이미지 0623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웹 01과 동일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M2존에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 생성 시에 이 계정에서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로 비공개 상태로 이미지가 만들어질 텐데 이제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그룹 계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룹 공개 이미지 또는 KT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이 실제로 같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된 공개 이미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새로운 VM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리눅스 VM 자체에 OS 디스크가 지금 20기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20기가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기다렸다가 이미지를 가지고 두 번째 VM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복제 방법인 유저 데이터를 사용한 VM 생성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서버의 M2존에 웹03이라는 이름으로 VM을 만들어 줄 거고요. 고급 설정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저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아까 저희가 직접 입력해 줬었던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오타가 날 수 있어서 만들어 놓았던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유저 데이터를 만드실 때 오타가 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 VM이 생성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서 유저 데이터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VM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아까와 같이 또 알림창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웹 03의 경우에는 이미 VM에 접속해서 넣어줘야 하는 부분들을 미리 넣어줬기 때문에 사실 이시원 포트를 통해 추가 설정할 부분이 없다면 들어가시지 않아도 괜찮고요. 뭐 이런 식으로 VM이 생성 상태로 올라온 다음에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상태로 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버 이미지로 돌아가서 지금 보시면 방금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이미지가 사용 상태로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복제된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서버 생성을 들어가시면 아까 서버 리스트에서 서버를 생성하셨던 것과 동일한 거의 유사한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웹02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VM 설정을 넣어주시면서 아래를 보시면 이전에는 여기에 어떤 기능을 가진 VM과 뭐 어떤 OS, 어떤 스펙을 가진 건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넣어줬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서버 이미지를 가지고 비공개로 지금 이 계정에 있는 이미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준 이미지 0623이라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제 스펙은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고 VM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체 공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어 있는 KT 클라우드 이미지로 보실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이미지 내역이 잘 확인되지는 않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 공개가 되어 있는 이미지로 VM을 생성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공개의 이 계정이 가진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아까 동일하게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VM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버 이미지 리스트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VM을 생성하시게 되면 생성 신청이 완료됨과 동시에 다시 서버 리스트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M2존에 있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웹01, 웹02, 웹03이라는 VM을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우선 만들어져 놓았던 비밀번호들을 좀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진행을 위해서 아까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정지시켜 놨던 웹01을 다시 시작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웹01도 다시 시작 상태로 만들어주고, 웹02는 아직 비밀번호가 알림창에 뜨질 않은 걸 봐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가 되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웹02가 사용 상태로 올라오면 아까 해줬던 포트 포워딩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이제 웹01이 웹02로 잘 복사가 됐는지 이제 복제된 VM의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스트에서 보시면 웹01이랑 웹03은 저희가 처음에 VM을 생성할 때 KT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OS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렇게 CentOS로 들어가 있고, 웹02는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웹01로 만든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이미지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의 VM들의 생성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리스트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02 VM이 완료가 돼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이제 이 VM을 80 포트를 열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80에 공인 포트도 또 랜덤으로 넣어서 포트를 추가를 하나 해주고요. 이제 이 서버 접속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이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공인 IP를 확인을 하시고, 방금 넣어줬던 202번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내부 설정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기존과 동일하게 웹01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M은 사실 지금 EC2 포트 접속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22번에 접속해서 좀 일부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방금 넣어줬던 웹02라는 서버를 선택을 해주시고 22번 포트에 또 랜덤 포트를 넣어서 포트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로드 밸런서에 이 VM을 연결해주는 단계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그때 두 개의 VM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내부의 인덱스를 잠깐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두 번째 VM의 인덱스를 02로 수정을 해주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제 웹 02로 수정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의 VM을 로드 밸런서로 묶어주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콘솔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로드 밸런서가 신청되어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로드 밸런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로드 밸런서를 들어가시면 현재 계정에 있는 로드 밸런서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생성 버튼을 통해서 신규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기본으로 M2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M2 존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 로드 밸런서 이름은 랜덤으로 넣어주시고 이제 서비스 IP와 포트를 넣어주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계정의 로드 밸런서가 M2 존에 없기 때문에 가장 디폴트로 일단 신규 할당 IP를 하나 받게끔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계정에 로드 밸런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로드 밸런서의 공인 IP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다른 포트를 사용하는 로드 밸런서를 추가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신규 할당 IP에 이제 80 포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타입과 옵션, 헬스 체크는 일단 기본 설정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로드 밸런서에 묶여질 서버들을 추가해주는 단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넣어줬던 웹 01에 이 공인 IP에 80 포트와 연결해 줬었던 공인 포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설 포트 80 포트에 201번이라는 공용 포트를 넣어줬었기 때문에 201을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VM인 웹 02를 선택을 하시고 동일하게 이제 퍼블릭 IP와 공인 IP도 80과 연결해줬던 20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계정에서 공인 IP를 추가 IP로 생성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퍼블릭 IP가 여러 개가 나오게 되고 그 사용하시는 공인 IP를 잘 선택을 하셔서 넣어주셔야지 실제로 이 포트와 IP가 잘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별로 공인 IP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각 기능에 맞춘 공인 IP를 정확히 넣어주시고 그거에 따른 포트까지 잘 연결을 해주셔야지 로드 밸런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일단 공인 IP가 기본 IP 하나만 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 IP 선택, 포트 선택하셔서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로드 밸런서 자원이 생성이 되면서 웹 01과 웹 02의 퍼블릭 IP, 퍼블릭 포트와 연결된 상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로드 밸런서가 생성이 완료되면 다시 로드 밸런서 리스트로 들어가실 수 있고 저희가 넣어줬었던 이름과 위치, 옵션, 타입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이 로드 밸런서가 신규로 받게 된 공인 IP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이 로드 밸런서의 공인 IP를 통해서 아까 연결해 줬었던 웹 01과 웹 02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 VM의 상태를 확인하실 때 적용 서버를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웹 01과 웹 02의 이 연결 내용과 스루풋과 이 커넥션 수 그리고 현재 이 VM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로드 밸런싱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뭐 웹 01이나 웹 02가 다운 상태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업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서비스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요. 변경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기존에 넣어줬었던 이러한 옵션과 헬스 체크도 변경 가능하고 또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결된 맵이 01과 02번이
때 이제 나중에 이 0101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적용 서버를 삭제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되는 서버들을 다시 추가하셔서 로드 밸런싱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어준 VM을 그대로 로드 밸런서가 가지고 가지 않고 언제든지 변경하셔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이 02IP를 복사를 해서 80 포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보시면 현재 웹 01이라는 서버가 나온 거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인덱스를 수정해 줬었던 웹 02와 웹 01이 로드 밸런싱 돼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장애 환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웹 01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이제 정지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웹 01을 정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웹 01이 정지되고 나서는 다시 로드 밸런서를 들어가셔서 리스트를 확인하셨을 때 로드 밸런서의 상태는 업 상태이고요. 적용 서버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지가 된 웹 01은 다운 상태가 되었고 이제 웹 01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02IP를 새로 고침해 보게 되면 웹 01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다른 VM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보여드릴 부분은 일단 웹 01 서버를 시작 상태로 만들어주고 한번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어줬었던 웹 02에서 인덱스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덱스를 지우게 되면 다시 서버의 상태를 보았을 때 일단 아직 방금 시작 상태로 만들어준 웹 01이 업 상태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고 서비스 가능한 상태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제 얘가 업 상태가 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적으로 두 개가 업 상태로 바뀐 경우에는 다시 02IP를 입력을 해서 로드 밸런서 환경을 보았을 때 지금 웹 02가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이 테스팅 페이지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 01은 정상적이고 웹 02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서버의 상태를 보면 둘 다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로드 밸런서의 헬스 체크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헬스 체크 프로토콜을 TCP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 서버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걸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웹 02로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프로토콜을 HTTP로 변경을 하고 패스를 index.html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웹 02가 이제 다운 상태로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해봤을 때 웹 02를 이제 다운 상태로 판단했기 때문에 웹 02라는 서버를 통해서만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이 환경에 따라서 이 상세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넣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서로 연결한 두 개의 서버를 정상적으로
서비스 가능한 상태까지 되는 거를 확인을 해드렸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추가적으로 가장 요구사항이 많았던 이제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론으로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오토스케일링 서비스가 설정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는 런치 컨피규레이션, 오토스케일링 그룹, 스케줄이라는 것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 가장 먼저 오토스케일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아웃 할 때 어떤 템플릿을 가진 서버를 만들 것인지 넣어주는 런치 컨피규레이션을 이제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름을 넣어주시고 존을 선택하고 어떠한 템플릿을 넣어줄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기본 OS 이미지를 가지고 VM을 만드시고 유저 데이터를 넣으셔서 서버가 생성되게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가 서버 이미지로 VM을 생성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일반적으로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서버를 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더 VM을 늘려서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개의 VM으로 제공하길 원하시는 고객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를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추가 VM을 생성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이미지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서버 이미지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줬었던 이미지 0623이라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제 스펙을 넣어서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은 아까 저희가 넣어줬었던 그 기본 설정을 가진 VM들을 가지고 스케일 아웃돼서 VM이 생성되거나 하는 환경으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두 번째 설정인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 설정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VM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는 VM이 온 상태로 바뀌었다가 오프 상태로 바뀌는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 우선 오토스케일 그룹명을 넣어주시고 위치는 저희가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줬었던 M2 존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서 동작 방식이 서버 온오프 또는 서버 생성 삭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서버 온오프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생성 삭제보다 더 빠른 크기 조절을 제공을 하지만 서버에 정제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VM을 정상적인 시작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제 오프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가 온 상태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VM의 생성 속도가 이 서비스의 확장 속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온오프 기능을 사용을 하시고, 이제 기본 가장 설정으로는 VM을 생성했다가 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신 후에 다시 최소로 줄이는 이런 서버 생성 삭제의 동작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우선 서버 생성 삭제를 선택해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아래 네트워킹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새롭게 생성되는 서버를 로드 밸런서나 이제 웹방화벽에 자동으로 연결을 해서 서버를 생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VM 자체가 공인 IP와 스태틱 나트 된 상태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설정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기존에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 이중화된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에 여러 개의 서버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신규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지 않고 올라오게 되면 이 서버가 확장되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생성되는 서버들을 기존에 있는 서비스 하는 서버들과 동일한 로드 밸런서에 묶어서 확장을 시키게 되면 그 로드 밸런서의 접근을 통해서 이 생성된 VM 모두 접근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로드 밸런서를 묶어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 주시게 되고요. 보시면 이 로드 밸런서의 공인 IP랑 어떤 포트를 연결해서 이 서버가 생성될 건지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로드 밸런서 생성할 때 넣어준 것과 동일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면 기본 공인 IP 동일하게 211-251-237-47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공인 IP에 저희가 아까 넣어줬었던 201번, 202번 포트와 같은 공인 포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이 서달 포트는 몇 번으로 연결됐는지까지 넣어주시면 VM을 만들어서 로드 밸런서에 추가로 연결해주는 작업까지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로드 밸런서와 또 이 계정이 가지고 있는 웹방화벽을 앞단에 같이 놓아서 생성하실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제 스태틱 나트 설정을 통해서 이 VM이 생성됨과 동시에 공인 IP가 만들어지고 그 공인 IP에 연결돼서 VM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VR의 공인 IP와 포트 포워딩을 해주지 않은 스태틱 나트의 경우에는 올디나이 상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화벽 설정을 해주셔야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을 미리 넣어주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네트워킹 이 연결 설정을 없음으로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넣어주실 부분이 이 스케일링 그룹이 동작할 때 VM에 어떤 OS를 만들어 줄 건지 해줬던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VM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최대 몇 개에서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그룹 크기의 제한과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생성된과 동시에 몇 개의 VM을 만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0대 0대로 넣어줄 거고요. 쿨다운이나 헬스체크 유예 시간 같은 고급 설정을 넣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실제로 스케일링 동작할 때 그 변화량이나 스케일링이 몇 개 정도로 왔다 갔다 할 것인지를 넣어주는 스케일링 폴리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트리거가 있을 때 서버 수의 변화량 수만큼 늘어나고 줄어들게 해주는 서버 수 변화량 지정 방식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 설정해 놓은 트리거에 맞춰서 VM이 2대씩 2개, 4개, 6개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가 스케일이 2 될 때는 1개씩 천천히 줄어드는 이런 설정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스케일링 타입을 목표 서버 수로 지정해 주신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아까처럼 단계별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이 넣어주었던 목표 서버 수가 될 때까지 VM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화량을 지정한 경우에는 만약에 2대에서 4대로 늘어났을 때 그 이벤트 발생이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버가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만약에 목표 서버 수를 6대로 지정을 해놓은 경우에는 4대가 되어서 그 설정해 놓은 한계 값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6개까지는 VM을 생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케일링 이제 폴리시를 넣어 주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쿨다운 시간을 넣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동작을 했을 때 고객분들이 이 성공 내역이나 실패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스케일아웃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해당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스케일아웃 실패가 나게 되면 그 시간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스케일아웃 서버 생성 실패 시에 알림을 받겠다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나는 SMS를 통해서 이 알림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스케일링이 동작함과 동시에 이 번호로 문자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넣어줬었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그 아까 런치 컨피그레이션과 오토스케일링 그룹 두 개의 설정이 연결된 상태로 한 개의 동작을 하는 그룹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아무 동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레디 상태로 되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목표 서버 수를 변경하게 되면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동작하는 상태로 이제 상태가 변경이 되게 되는데, 이 오토스케일링 자체의 동작 방식이 목표 서버 수와 현재 서버 수가 같아지게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만약에 목표 서버 수를 1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목표 서버 수와 현재 서버 수가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VM이 0개에서 이제 1개로 스케일링 동작을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리거나 알람 설정이 아니라 수동 설정을 통해서도 스케일링 그룹이 동작할 게 넣어주실 수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트리거 설정이나 알람을 통해서 이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알람 생성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원하시는 일정에 따라서 스케일링 동작을 하실 수 있게 넣어주시는 부분이고요. 동작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고 그 알람이 연결되도록 원하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넣어주시고 목표 서버 수를 넣고 원하시는 시간, 그리고 이 알람이 며칠에 한 번, 몇 시간에 한 번 반복되길 원하신다 하는 부분을 넣어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날 월요일 아침 6시에 동작하길 원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월요일 6시에 스케일링 아웃이 동작이 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에는 또다시 이 스케일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넣어주시면 이제 일정 기반에 맞춰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 VM 생성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목표 서버 수를 1개로 변경해 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오토 스케일링이 열심히 스케일 아웃 동작을 해서 서버가 1개로 변경된 후에 다시 아무 동작하지 않는 레디 상태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이 생성된 VM은 다시 서버 리스트에서 오토 스케일링으로 만들어진 서버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버나 로드 밸런서를 통한 이제 웹 서비스 구성 실습을 시연해 보여드렸고, 이제 매니지먼트 서비스인 오토 스케일링 사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